안녕하세요, 자파리박입니다. 오늘은 K5 3세대 모델 시세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해당 차량은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차량이고, 그래서 보통 연식이 이제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된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증기간도 많이 남아있고, 지금 타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차들이기 때문에 오늘 또 영상 찍게 됐고, 다만 아쉬운 부분은 아직 출고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액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신차값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차량 있으시면 제가 구매도 같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딜러 전산인 카맨이죠. 환경 설정 조작에 대한 부분은 밑에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가 링크 남겨놓은 게 있으니까요. 이제 수도권에서 중고차를 구입을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이제 K5 3세대 모델로 보도록 할 거고, 1.6이랑 2.0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LPG 모델이 있는데 오늘은 휘발유 차량만 보도록 할 거고, 1.6이랑 2.0 둘 다 보도록 할게요. 등급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트렌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이렇게 총 4가지가 있고 1.6이랑 2.0 모두 해당이 됩니다. 1.6이랑 2.0이랑 중고차 시세에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다만 근데 아까 보니까 1.6짜리가 조금 더 금액대가 높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옵션이 떨어지는 트렌디는 빼도록 할 거고, 프레스티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 총 9대 정도가 있고요. 금액대는 2,50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연식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키로수는 대부분 짧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보통 한 10,000km에서 한 30,000km 사이대 정도인 것 같아요. 가장 맨 위에 저렴한 차량이 2,580만원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키로수는 30,000km 정도 주행했고 검정색인데요. 겉에 외관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전 3세대는 외형은 좀 괜찮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안에 보시면 내부 시트에는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 키로수는 정확하게 34,450km 정도 주행을 했네요. 그리고 스마트키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후방 카메라도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운전석 좌측 하단 쪽에 보시면 차선 이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기어봉이 없어요. 이제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몇 번만 써보시면 충분히 숙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 밑에 보시면 이제 오토 스탑 기능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오토 홀드, 전자 파킹 브레이크, 어라운드 뷰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통풍 시트랑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이제 성능 기록부 한번 보겠습니다. 용도 이력은 있는 차량이고요. 사고는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밑에 누유라던가 특이사항 따로 없습니다. 차는 2월 21일날 들어왔어요. 들어온 지가 꽤 됐죠. 이제 중고차는 4개월이 지나면 다시 재성능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받은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거는 이제 차주분한테 말씀드려서 다시 성능 받아달라고 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고, 아마 금액대가 조금 높아서 지금까지 안 팔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2,590만원에 흰색이고 41,000km 주행한 차량이 있어요. 이 차량은 흰색인데 아까 봤던 검정색이랑은 또 느낌이 틀리죠. 이 차는 시트가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선 이탈이랑 방금 봤던 차량이랑 옵션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성능 기록부 보시면 용도 이력은 없는 차량이고 사고 없고요. 완전 무사고에 누유랑 특이사항 없습니다. 차는 8월 22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2달까지는 안 됐고 1달 조금 넘었는데, 키로수가 연식 대비했을 때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1년에 20,000km 정도 탔기 때문에 정상 범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금액대는 2,600만원, 2,700만원대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노블레스 등급이고요. 수도권에 총 26대가 있습니다. 이제 프레스티지보다는 많죠. 가장 맨 위에 2,450만원이고 34,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 있네요. 이제 색깔은 쥐색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계기판 보시면 지금 전자 계기판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방향 지시등을 키면 이 계기판에 이제 좌측과 우측에 후측방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제 요즘 나오는 차들은 옵션으로 다 넣을 수 있죠. 그리고 핸들 보시면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이 버튼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도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뒷자리 열선 들어가 있고요. 어라운드 뷰도 장착이 되어 있네요. 옵션은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HUD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옵션이 들어가 있기에는 금액대가 조금 저렴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사고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고가 있어요. 오른쪽 휀다는 판금 들어가 있고 조수석 앞뒷 문짝이 교환이 되어 있고요.
있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우측 필러 쪽에도 교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고가 났을 때 우측에서 충격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차량이고, 뭐 그 외에 다른 누유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차는 9월 28일날 들어왔고요. 들어온 지는 며칠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차 상태는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잘 확인하고 구입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면 금액이 금방 2,700만원대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중에서 2,739만원에 29,000km 주행한 차량이 있어요. 검정 색깔이고요. 이제 겉에 외관 상태는 크게 이상은 없어 보이고, 이제 안에 내부 보시면 이 차도 마찬가지로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요. 앞에 전방감지 센서도 있고, 양쪽 통풍 시트랑 옵션은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능 기록부 보게 되면 이 차도 용도 이력은 없고 사고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예요. 그리고 누유도 없다고 되어 있고,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죠. 방금 전에 봤던 차량이랑 금액 차이가 한 2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고가 있는 차량이랑 없는 차량이랑 그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는 10월 5일날 들어왔어요. 들어온 지 며칠 안 됐죠. 5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차 상태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2,700 초반대에서 구매를 하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신차 값으로 봤을 때 차값만 옵션 빼고요. 이제 노블레스 등급이 한 2,900만원대부터 시작을 하는데 옵션 좀 넣고 하면 한 3,000 초중반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거 치고는 그래도 금액이 이 정도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그 반도체 대란 때문에 이제 신차 출고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중고차 쪽으로 이제 수요가 조금 많아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인기 있는 차들은 차가 몇 대 없는 게 조금 단점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등급이 이제 시그니처 등급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액대는 2,70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790만원짜리 4만 킬로 탄 검정 색깔 차량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겉에 외관 상태는 크게 이상은 없어 보이고요. 이제 안에 내부 보시면 스마트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스마트 크루즈 들어가 있고요. 어라운드 뷰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뒷자리 열선이랑 메모리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제 유보 기능이랑 하이패스 꽂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능 기록부 보시면 용도 이력은 없는 차량이고 사고 없고요. 완전 무사고에 누유랑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은 없네요. 이제 이 차는 2020년도에 출고가 됐기 때문에 이제 1년에 한 2만 킬로 정도 주행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연식 대비했을 땐 킬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적당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금액대가 금방 2,900만원대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90만원에 흰색이고 3만 킬로 탄 차량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안에는 이제 베이지 시트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내부 옵션도 이제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방금 봤던 차량이랑 옵션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 차도 마찬가지로 용도 이력은 없고요. 사고는 없고 단순 교환이 있어요. 왼쪽 핸들랑 운전석 앞문짝이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운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밑에 누유는 없다고 되어 있고, 특이사항에 보시면 본넷 탈부착이 있고, 좌측 인사이드 패널이 판금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차량은 사고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특이사항 같은 경우에는 잘 확인하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2.0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금액대는 2,20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까 1.6 프레스티지가 2,500만원대부터 시작했던 것을 보면 금액대는 조금 더 저렴하게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메뉴에 검정 색깔 2,280만원짜리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겉에 외관은 크게 이상 없어 보이고 금액이 아마 싸기 때문에 용도 이력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안에 내부 보시면 옵션은 어느 정도는 다 들어가 있죠. 썬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제 성능 기록부 보시면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 앞쪽에 사고가 조금 있기는 한데 단순 교환으로 들어갑니다. 사고차 아니에요. 밑에 누유랑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구매하셔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 다음 노블레스는 수도권에 9대 정도 있네요. 그리고 금액대는 2,380만원짜리가 가장 저렴하고 4만 킬로 검정 색깔이에요. 그리고 금방 2,500만원, 600만원대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1.6 터보보다는 금액대가 조금 더 저렴한 것을 볼 수가 있고, 2,520만원에 흰 색깔이고 5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겉에 외관 상태는 깔끔하고요. 안에 내부는 베이지 시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랑 어라운드 뷰도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성능 기록부 보시면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 아쉽게도 사고가 있네요.
다른 부분은 크게 이상이 없는데 이제 왼쪽 리어 패널이 판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차량 겉에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겉에 부분도 맞기는 해요. 다만 판금이나 교환을 하려면 이 부분을 잘라서 용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쉽게도 사고로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이 차는 사고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운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어요. 구매하셔도 됩니다. 조금 더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셔도 되세요. 그리고 밑에 누유랑 특이사항은 없고요. 차는 9월 20일 날 들어왔네요. 그래서 지금 차 상태는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은 한 2,500만원대에서 구입을 하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 2.0 시그니처 등급 보도록 할게요. 수도권에는 총 8대가 있고요. 금액대는 2,400~50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위에 2,480만원이랑 2,550만원짜리는 다른 것보다 금액이 2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면 사고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지금 2,820만원의 흰 색깔이고 35,000km 주행한 차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차량도 흰색이고요. 안에 내부 보시면 이제 스마트 크루즈랑 내부는 베이지 시트로 되어 있고, 옵션은 방금 봤던 차량처럼 이제 어라운드 뷰랑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능 기록부 보시면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 완전 무사고 차예요. 누유랑 특이사항은 없다고 되어 있고, 차는 9월 15일 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대략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운행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로수도 이 정도면 짧죠. 그래서 오늘은 K5 3세대 차량 이제 대략적인 시세를 한번 봤어요. 이제 1.6부터 2.0까지 봤는데 금액 차이는 1.6 터보 차량이 오히려 조금 더 비싼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실제로 1.6 차량이 신차값도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셨던 차량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 있거나 하시면 이제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 오늘 봤던 K5 말고 또 다른 차량 시세가 궁금하다 하시면 위에 있는 번호로 이제 문자 남겨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다른 영상 이제 또 올려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봐주셨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저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